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홍수 시간에는 아주 유니크한 의자라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인생을 투자한 스미스3의 그 양동현 기술이사님 CTO를 모시고 의자 새로운 그 세상을 한번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요, 우리 그 스미스3가 어제 그 롯데 홈쇼핑의 그 최윤아 쇼에서 네, 맞습니다. 라이브로 거의 대박을 쳤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무려 그 100만 원대의 고가 의자를 뭐 600대 한정 판매를 한 방에 다 날렸다고. 네, 맞습니다. 초과 주문을 받으셨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무슨 뭐 먼저 축하 우선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 이 시간은 그러면 그 어제까지 어떤 뭐 그러니까 이사님이 지금까지 쭉 하신 네네. 그 의자 덕후가 돼서 네. 의자에 꽂혀서 인생을 다 바친 지금까지의 네. 스토리를 한번 정리한 시간으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좀 진부하긴 할 텐데 네.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함축적으로 저의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의자 인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네. 어떻게 의자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아니 도대체 의자가 뭔데? 그러니까 저가 이제 뭐 공동 창업을 했지만은 이제 회사가 이제 한 11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지만은 창업 초기에도 다들 그랬어요. 도대체 의자를 해서 무슨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겠냐? 그게 과연 사업이 되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면서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스미스 S3에서 운영하는 상품 자체가 워낙 유니크하고 어떻게 보면은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번외의 약간 시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은 저희 스미스 S3는 이제 일관적으로 이 어떠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세 가지의 미션이 있었어요. 네, 세 가지 미션. 이게 뭐냐면 처음에 스페셜. 네, 스페셜이고요. 그다음에 스페셜은 당연히 특별하다. 네, 그러니까 예, 뭐, 어떤 네, 뜻이겠죠. 네. 그다음에 서프라이즈였어요. 서프라이즈. 좀 놀라워야 돼요. 저희 상품은 딱 보셨을 때 소비자가 굉장히 놀랍다라는 느낌.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게 의자지. 이런 기능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이제 의자면 보통 의자로 아는데, 네, 이런 기능이 있지? 맞습니다. 뭔가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서프라이즈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슈프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슈프림. 네, 슈프림입니다. 네. 그래서 최고의 아,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스미스 S3가 가지고 있는 의자 제품이나 그 외에 이런 오피스 기어들은 이 세 가지의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게 S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스미스 S3. 맞습니다. 이게 네. 물론 이게 뭐 저희가 계속 변화되는 슬로건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지금까지 모토로 삼고 있는 건 요 세 개, 이 S 세 개가 붙어서 S3가 됐고요. 네. 예. 또 이제 앞에 있는 스미스라는 곳도 많이 물어보세요. 왜 그 스미스냐? 장인, 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네, 네. 저희는 뭐냐면은 약간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자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자라는 개념, 네.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을 이 브랜딩에서 조금 더 노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스미스라는 게 들어갔고 실제 스미스가 그 대장장이가 그렇죠. 원어가 네, 있어요. 네, 그렇죠. 금속을 다루는 장인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무용 의자라는 계통 자체가 원래는 금속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조합하다 보니까 브랜딩성과 또 저의 향후의 비전을 같이 좀 합쳐봤을 때의 용어가 바로 이제 스미스 S3가 됐고요. 지금까지 그렇군요. 이렇게 좀 커졌다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미스 S3라는 그 브랜드에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S, 스페셜, 네, 맞습니다. 스프라이즈, 네. 슈프림이라고 하는 네, 걸 다 맞습니다. 집어넣고 네, 거기다가 스미스라는 그런 장인 정신을 맞습니다. 집어넣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걸 다 풀어보면 저희 상품이 어떨 거라는 건 다 그렇죠. 이미 인식이 됐고 인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저희 이제 주요 고객이었던 기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들한테도 저희 제품과 저희 브랜드가 좀 알려지면서 오히려 이제 더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 이념에 대해서 더 제품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네. 사업 서비스도 더 잘해드려야 되겠고 그렇죠. 정보 전달도 더 많이 해드리고 또 가지고 저희 상품을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 2차 감동을 얻으실 수 있으시게끔 계속 이 제품에 대해서 디벨롭을
멈추지 않고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만약 뭐 필요한 리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자동차처럼 리콜도 해드리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의자를 구매하면 네. 그 영원히 맞습니다. 예, 저희는 거기 될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좋은 제품, 특히 이제 좋은 가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의자의 명품 의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하이엔드급 의자들은 시절이 지나도 버리지 마시라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묵은 때에서 때를 걷어내시고 보수용 부품만, 그러니까 그 교체용 부품만 교체하셔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자기 아끼는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은 어떤 단타적인 판매가 아니라 이 고객과의 이제 장기적인 어떠한 소통 그리고 장기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이드, 판매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품은 마치 구매하시면 어떤 걸 느끼시냐면은 자동차를 사신 느낌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빈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샀는데 내가 너무 잘 관리를 했더니 내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고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이제 의자로 돌아오면은 내가 이 의자에서 뭔가 꿈을 이루고 성공을 했어요. 나의 잃었던 어떤 그 시절의 감성을 내 자녀나 내 지인이나 내 형제에게도 주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아끼는 소중한 친구한테도 선물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의자라는 거는 단편적으로 물건이라는 개념이라고만 보진 않아요. 하나의 좀 이렇게 감성적인 하나의 존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저기 방금 그 양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 의자를 그런 철학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구나. 제가 사실은 좀 머리가 좀 찝찝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의자 그러면 약간 그냥 약간 뭐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취급하고 그냥 뭐랄까요, 별로 중요한 제품이 아닌 걸로 취급을 했는데 아까 또 사전 인터뷰할 때 우리 그 양회사님이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인간의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이상 그 일생 동안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의자다. 맞습니다. 의자 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렇죠. 그리고 의자 위에서 모든 경제활동과 산업활동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이야 정말 이분은 의자 덕후구나. 정말 의자 어떻게 그런 그 의자라는 그 제품에서 그런 철학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소비자분들과 많은 기업들과 미팅을 토대해서 저희도 얻은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업 초기에는 어떠한 이런 철학적이고 감성적인 개념보다는 실제 이제 제품 판매나 이런 거에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고객과의 소통과 기업과의 어떤 교류에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런 의자에 대한 진정성들을 고객에게 이해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안내를 계속 해드렸어요. 의자가 왜 중요한지. 모 기업에서는 광고에서 의자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문구를 쓰면서 굉장히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저도 그 말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하지 않고 두 손 들어서 박수 칠 정도로 공감하는 그런 멘트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많이. 그러니까 의자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굉장히 수치적으로만 봐도 하루의 일상의 사이클을 잘 계산해 보시면은 이건 좀 관연도 자료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분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6.5시간이에요. 그리고 평균 착석 시간이 7.5시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누워서 있는 것보다 앉아서 있는 시간이 더 길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잘 보시면은 침대를 구매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걸 고민하세요. 그렇죠. 내 몸이 좋아야 돼. 내 몸 곳곳을 잘 받쳐주고 포켓 스프링도 있고 메모리 폼도 있고 진짜 이 수면의 질이 높아져야 내 인생이 좋아져.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광고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최근에 저도 침대를 바꾸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침대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소모됐던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그런 휴식의 개념이 좀 더 강하겠죠. 하지만은 그 받은 휴식을 사용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의자겠죠. 의자겠죠. 근데 의자는 또 더 긴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게 사용하는 시간에서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건강입니다.
이 건강들이 많이 나빠지고 흔히 뭐 대표님도 요즘 뭐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의자병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의자병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이런 관절계나 이런 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심혈계까지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 살면서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악화시키는 게 바로 이 의자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침대보다 더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자에서는 이런 다양한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게 바로 흔히 말하는 어고노믹스, 인체공학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인체공학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체공학 기술이 그러니까 잘 적용된 상품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그러니까 헬스케어적인 리스크를 네. 뭐 완벽하게 보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러지 않은 상품들보다는 훨씬 더 잘 보존해 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저희 스미스 S3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헬스케어적인 인체공학 기능이 들어가 있는 상품을 네. 소비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또 이런 철학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이런 카운셀링이나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소비자나 기업들도 다 그거에서 동감을 하십니다. 아니 당장 저도 이제 그런 네. 느낌이 오는 게 그동안 제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아까 사전 인터뷰에서 벌써 야, 이 의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네,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으시죠. 네네. 생각보다 많으시죠. 어떤 것보다. 네. 그래서 아까 또 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쓰는 그 스마트폰은 하나만 갖고 다니는데 네. 사실 개인이 쓰는 의자는 돌아보시면 너무나 굉장히 거죠. 많을 거예요. 그 네. 오케이션별로, 네, 맞습니다. 상황별로 그죠? 맞습니다. 뭐 집에 쓸 수 있는 뭐 의자, 뭐, 네. 뭐 식당 뭐 식탁에서도 쓸 수 있고 시작해서 사무실도 있을 수 있고 사무실, 그다음에 자동차에 그죠? 네, 맞죠. 저도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여행을 했거든요. 네네. 그 제일 먼저 그걸 느꼈어요. 아, 이 의자를 좀 더 이렇게 편하게 만들 수 없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값이 그렇게 비싼데 네. 과연 그 자동차 회사가 의자를 만드는 쪽에 사람을 얼마나 편하게 할까에는 얼마나 투자를 했을까 사실 고민했었거든요.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예. 2,500km 정도로 운전하다 보니까 네. 이걸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없을까? 왜냐하면 그게 매우 이게 어떻게 보면 플렉시블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우리 양 이사님 제가 이렇게 딱 인터뷰를 하는데, 네. 야 이거 의자라고 하는 곳에 어마어마한 그런 부가가치가 잠재되어 있구나. 네, 물론이죠. 부가가치와 함께 또 이제 향후의 비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네. 부분들은.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제게는 저부터 벌써 의자에 대한 그런 컨셉, 개념을 완전히 재정립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 다행이네요. 부분에서는 뭐 의자에 지금 그 양 이사님이 뭐 덕후이시기도 하지만 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개척자이시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제 후자의 말을 좀 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저희 스미스 S3가 뭐 많은 이제 동업계 계통의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왜 꼭 그걸 하려고 그러니? 왜 의자를 하려고 하니? 아, 의자는 당연히 하지만 네. 왜 그런 의자를 하려고 그런 의자를 그러니? 하려고 하니? 예. 그게 된다고 생각하니? 네. 이런 부분들 절대 안 돼, 하지 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조언도 받고 네. 지적도 받고 했는데, 이건 사실 뭐 이게 뭐 초기 창업자인 뭐 공동 창업자지만 저와 또 이제 저희 회사 대표 분의 이제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 고집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회사의 색깔을 버리지 말자. 그렇죠. 네. 색깔을 잃는 순간에 그냥 회사와 동일하다. 음.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의자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큰 기업부터죠. 네. 대형 기업 포함해서 일단 경기도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만 의자를 제조하는 제조업체 등록수가 800개예요. 와, 그래요? 네. 경기도요? 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바뀌었을 수도 네. 있겠지만은 이 사무용 의자를 만드는 업체가 대략 네. 800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 그 중에는 뭐 국내에서 뭐 TV 선정까지 하는 뭐 대형 기업도 있지만은 네. 정말 이제 좀 이렇게 간의 수공업식으로 하는 굉장히 작은 회사들도 있고, 네. 저희처럼 뭐 유통을 기반으로 해서 뭐 R&D를 외주를 줘서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네.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지만은 그만큼 경쟁 업체들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굉장히 피 터진 경쟁 업체들인데, 거기에서 자기의 색깔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흔한 아류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가장 싫었습니다. 그 중에 원오버 되면 네, 맞습니다. 사실상 생명이 끝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대기업들이 진행하는 상품들과는 다른 방향을 갔습니다. 네. 이게 저희 회사의 색깔이고 네. 저희 이제 운영진들의 고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상품들 중에 사실 실패한 상품들도 많아요. 너무 그렇죠. 너무 앞서서. 네. 아마 저희가 에이빙 쪽하고도 아마 연계해서 몇 번 뭐 보도도 하고 했었을 건데,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이렇게 IoT 결합 의자도 했었고요. 네. 물론 이제 와디즈에서도 엄청난 성과가 있었죠. 네. 물론 지금은 러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IoT 적합이라는 게, 적합된 기술이라는 게 과연 의자에서 필요한가 불필요한가를 고민했을 경우에 저희의 지금 생각은 불필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계속 뭔가를 하면서 생기는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저희는 이러한 색깔, 이제 계속 시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대중들한테도, 또 이제 저희 동업계들한테도 다 서로 자극적을 받아서 또 좋은 상품들이 계속 나오게끔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어쨌든 뭐 의자의 덕후로 또 뭐 새로운 개념의 의자를 개몽하시는 분으로 선구자로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그 의자에 꽂히게 된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지금까지? 네, 그렇죠. 예, 뭐 스토리로 하면 좀 진부해지긴 하지만은 저는 섬유과를 나왔어요. 우리 섬유과를 나왔어요. 네, 섬유과를 나왔고요. 섬유과니까 당연히 이제 원단 쪽이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최초로 취직했던 회사도 원단류의 회사였는데, 네. 참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의자 사업을 하려고 이런 것들이 미리 정해진 것처럼, 마치 그때 제가 들어왔던 원단 회사가 이제 주로 취급하는 게 이제 사무용 의자 쪽, 그리고 의자 쪽 원단을 만드는 거 이제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래처가 우리나라의 정말 초기 인체공학 의자의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명기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듀오백이라는 회사, 듀오백이라는 회사. 이제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깨 너머로 이제 계속 의자도 보게 되고, 의자 원단을 개발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밑글림, 아니면 내구성, 아니면 뭐 일광 결례도, 뭐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기능성 원단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의 가장 주력 상품인 의자들에 다 적용되어 있는 이 메쉬라는 것도 저희가 다니던 그 회사에서 개발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제가 이 의자의 신세계를 맛보게 됐는데, 그때는 굉장히 앞섰습니다. 저희 회사,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가 너무 앞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의 만들 수도 없는 메쉬를 개발을 해서 메쉬는 개발을 했는데 그걸 적용할 회사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너무 앞서서 나갔던 거죠. 네. 그 당시 때 이제 모티브로 됐던 게 이제 미국의 허머밀러라고 하는 회사의 에어론이라는 의자가 있는데, 지금도 너무나 베스트셀러 모델이고 최고의 의자입니다. 이제 그 의자에 적용됐던 메쉬를 모티브로 삼아서 국내에서도 이제 제작을 했는데, 메쉬는 다 완성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명품 의자를 만들고 싶었는데, 의자를 만들고 싶다기보다는 그럴 업체에다가 이제 원단을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아쉽게도 이런 가구 시장이 조금 도태돼 있어요. 아주 보수적이죠. 네, 아주 보수적이고, 잠깐 제가 대화를 이탈을 하면은 일본하고의 격차는 10년 정도가 납니다. 특히 이제 인체공학 분야의 의자 쪽은 더 심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폐쇄적이고 기존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이던 게 바로 우리나라 의자 시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최신 소재인 메쉬를 개발을 했지만은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었죠. 그게 이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는 산더미처럼 이제 메쉬가 쌓여가고 결국 이제 대표님과 또 그때 저희 운영진 분들과 이제 많은 고민을 했죠. 이 비싼 메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 당시 때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앞선 의자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이웃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 초반에 중국은 제조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해외 가구나 해외 뭐 가구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OEM 시설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중국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의자 회사들이 다 OEM으로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파생된 뭐 의자 제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선진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중국에 있는 전시회 CIFF를 관람을 하러 가서 거기에 가보니 이미 메쉬 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이 훨씬 많은.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런 의자 시장이 있다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같이 의자에 계통에 계신 분들은 제 말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 우리나라 분들이 착각하신 게 뭐냐면 중국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진다. 의자 시장이 중국 제품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편견이다. 저희처럼 네. 제조를 직접 하거나 유통을 하신 분들은 중국 시장이 거짓말 정도 수십 년은 앞서 있었어요. 그 당시 때도. 너무 아쉬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메쉬 의자를 만드는 회사와 저희 이제 국산 메쉬를 합작을 한 메쉬 사업이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이 이거를 국내에다 메쉬를 팔려고 해봐야 못 판다. 그냥 우리가 의자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의자 제조 공장과 이제 MOU를 체결한 다음에 이제 공동 개발로 해서 그 의자를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이 됐고요. 이게 이제 초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의 어떻게 보면은 ABC를 저는 보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서 만들어지는지. 나이는 젊었지만은 원자재에서부터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생산까지 되고 어떻게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ABC를 사실 어린 나이에 우연치 않게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이런 섬유에 대한 디테일을 다 교육을 배우다 보니까는 조금 더 이제 영업을 할 때도 좀 디테일한 어떠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제시할 수 있었죠. 이런 근본적인 어떠한 강도나 아니면 뭐 결례도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 사람들과는 다르게 전 더 많이 그 당시 때 좀 이해를 하고 또 영업에도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예,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의자의 ABC를 다 봤는데 결국은 Z가 뭐죠? 판매죠. 끝을 봐야죠. 네, Z를 보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때는 거의 최고, 지금도 마찬가지 최고지만 코펀이라고 하는 한국 국제가구 박람회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제 출품을 하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모 대기업의 운영진의 눈에 띄어서 그게 전국에 3만여 대가 3만 대씩 판매가 되는데 저는 거기서 의자 3만 개라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만들었던 의자는 일반적인 의자가 아니라 메쉬 의자였고 그 당시 때 금액으로 거의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였어요. 2000년 초에 30만 원, 40만 원 상당히 고가였죠. 의자가. 지금으로 인지하면 거의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느낌일 거예요. 지금 느낌으로 보면은 그거를 전 직원들한테 다 해주는 아주 대범한 기업과 어떻게 거래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메쉬 의자를 계속 개발을 하고 뭐 초석을 쌓으면서 하게 됐고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거기서 뭐 개발과 영업과 많은 부분에서 이제 역임을 하다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퇴사를 하면서 지금 스미스 S3의 초기 창업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의자 덕후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뭐 기초 단계부터 그렇죠. 섬유라는 그 이제 학교 전공부터 시작해서 그게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키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뭐 원자재부터 맞습니다. 또 제조 생산 과정, 판매 모든 과정들을 다 그 전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부터 다 배운 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스미스 3를 창업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 지금 창업한 지 시간 이제 올해가 만 11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2011년도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됐고 이제 법인은 2012년도에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되시군요. 예, 이제 1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그 대한민국에서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이 계통에 생각보다. 우리 그 양희사님의 그 의자 덕질은 일단 잘 못 따라오는 것 같고. 저는 좀 심한 편이죠. 물론 그 전에 다른 뭐 규모 있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어쨌든 개인적인 그런 뭐랄까요, 뭐 어떤 집중도라든지 또 어떤 그런 필라스피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시대의 한 뭐랄까요, 의자의 한 부분에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지금 뭔가를 하실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아니 진짜요. 지금 그 앉아 계신 게 이번에 그
그 어제 네, 맞습니다. 네. 뭐 어제 저녁 8시 40분에 라이브에 뭐 실제 저도 우연치 않게 나가게 네.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에러고 휴먼 V2라고. 네, 에르고 휴먼 V2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스미스 S3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간판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네. 사실은 원래 데스크를 이렇게 놓고 했는데 저도 오늘 그 이 스미스 S3 인터뷰한다고 그래갖고 네. 원래 이 복장이 아닌데 네. 이 또 의자의 컨셉에 맞게 네, 다 네. 보여야 되니까 네. 저도 복장을 좀 다르게 약간 패셔너블하게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잠깐 한번 아,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지금 의자 보여드릴까요? 우리 이게 마이크를 이쪽에 있으니까 말씀 네. 좀 하시면서. 워낙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네, 간단하게라도 예. 주요 핵심 포인트 몇 개 말씀드리면은 네.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리가 되어 있는 요추 지지대가 있어요. 이걸 저희 쪽 용어로는 독립식 요추 지지대라 그러는데 네. 일반적인 의자 제품들에서 갖고 있는 허리 받침대랑은 좀 개념이 그러니까 다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허리 네, 받침대라고 하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리고 대표님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에는 이렇게 커브드로 된 프레임이 보이죠. 이 네. 안에는 실제적으로 스틸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아, 스틸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아, 그러니까 허리를 받쳐주면서.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의자들은 이 사람이 섰을 때 이 허리에 빈 그 S자가 형성되는 그 완곡점을 받쳐주는 느낌, 채워주는 척추고 느낌으로, 어쨌든 예, 마지막 거기를 부분. 채워주는 느낌으로 거의 대부분 설계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상품 뭐냐면은 하부의 골반을 밀어주는. 아, 그 받쳐준다는 네, 거 맞습니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흔히 말해서 저희 쪽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허리를 만들어준다는 개념인데 아, 기초 그렇군요. 공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골반을 밀어주게 되면은 바로 허리 쪽이 중립 자세가 아, 됩니다. 서죠. 맞습니다. 네. 근데 허리를 밀게 되면은 과신전이라 그래서 배만 나오게 되죠. 아, 이렇게 그럼 더 허리 때 무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계속 허리를. 예. 물론 잠깐 되는 거는 뭔가 허리를 잘 받쳐주면 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의자 사용 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하루에 7시간 7시간 반. 이상 쓰는데 네. 그런 과신전 상태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몸에는 더 부담이 된다라는 저희도 이제 의학적인 소견을 다 받은 내용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상품 자체는 이제 근본적인 솔루션, 네.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솔루션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기능이 이 바로 독립식 요추 지지대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근데 다른 상품과 좀 차이가 나는 게 그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쪽에 보시면은 요 은색, 흔히 말하는 명품 그 자동차에 있는 기어 로고처럼 생겼죠. 아, 귀여우군요. 예, 기어 로고처럼 생겼는데 많이 보신 네. 디자인 아닙니까? 네네네네. 약간 이게 B사에 있는 그 아, 그러네요.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 BMW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기어처럼 직관적인 어떠한 모션을 하자라는 네. 게 되어 있는데 의자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네. 그 기능을 이 레버 하나로 다 다 조작되게끔 되어 있어요. 컨트롤하겠다는 그래서 거죠.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의자들은 2개 내지 3개 레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네. 상품은 이 1개 레버로 되어 있는데 보신 것처럼 직관적이에요. 내가 뒤로 뒤로 놓으면 싶다 그러면 뒤로 젖혀지고요. 아, 그 뒤로 제키고 가운데 놓으시면 고정이 되고 앞으로 하면 앞으로 놓으시면은 시트가 앞으로 앞으로 내려갑니다. 나오고 아, 그리고 얘를 그냥 위로 올려주시면 높이 위로 조절이 돼요. 올라오고 그렇군요. 여기에 보시면 간단한 픽토그램 그래 다 돼 있어요. 다 나와 보니까. 있고 네. 이 방향 모션이 말 그대로 이 의자의 움직임을 표현해주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자동차 기어처럼 아하. 그러니까 누구나 익숙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당연히 피는 위고 그렇죠, 그렇죠. 드라이브는 네네. 아래고 네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자연적인 움직임을 생활에 묻은 움직임을 의자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네. 이 싱글 레버라는 건데 이 기능은 이제 제조사인 컴포트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모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컴포트라는 브랜드에서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그렇군요. 거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네.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다시 한번 뒤로 돌려보면은 이 보이시죠? 예, 그 바 알루미늄 바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에르고 휴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사람들이 다 느끼시는 게 이 독립식 요추지대랑 이 알루미늄을 생각합니다. 네. 알루미늄 상당히 좀 비싼데. 예, 고가이기도 하지만은 네. 이 알루미늄이란 거면 주철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형 상품이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금속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밴딩을 해서, 그러니까 뭐 전문용어로 밴딩을 해서 뭐 도장을 하거나 도금을 하거나 이런 방식이라서 정교하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저거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찍어내는 방식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안이 꽉 차 있는 밀도가 높게끔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의자 구성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53% 전체 구성의 의자 전체 구성의 53%가 알루미늄이에요.
이 전체 네, 구성의 맞습니다. 그 무게나 그 네, 맞습니다. 네. 이 전체 의자에 들어간 매트리얼의 분포도에 보면은 알루미늄이 들어간 게 53%. 사실 알루미늄 의자군요. 그렇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 알루미늄을 왜 저희가 강조를 하냐면 이 알루미늄 바디가 굉장히 강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12년 동안 파손 보증이라는 걸 해줍니다. 12년 동안 예. 파손 보증. 저희도 믿는 거죠. 제품을 믿고 고객도 네. 그걸 믿고 쓰실 수 있게끔 만약에 12년 동안 쓰시는데 의자에 어떤 곳에 파손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다 부상 보증으로 다 처리해드리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 이거는 이 제품에 대한 이 알루미늄 프레임, 메인 프레임에서 오는 저희의 의지, 약간 이런 강도가 높다는 거에 대한 의지가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내 업체나 해외 어떤 업체들도 많이 따라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요 마감 보이시죠? 정말 아주 이- 매끄럽습니다. 아주 이게 부드럽고. 보시면은 디자인이요? 그 어떤 분들이 이걸 도금 뭐나 아니면 뭐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 도금 아니고요. 폴리시드라는 방식이에요. 폴리시드란 건 잘 아시겠지만은 연마 방식이고요. 네네네. 이거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핸드메이드로 가공을 한 겁니다. 순수 그래요? 알루미늄을 사포 굵은 거서부터 점점 얇은 것까지 계속 물론 기계도 쓰지만은 손 가공까지 겨쳐서 결국 이 광택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를 만들어내기까지는 굉장히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핸드메이드가 들어가는 기술이라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디테일의 좌우가 약간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는 조금 더 많이 사람 깎이고 손으로 만들기 덜 때문에. 깎이고 근데 이 자체가 클래식한 어떠한 이 사용자에게 더 좋은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역시 손으로 만드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구나. 근데 이게 균형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외부 가공을 하면서의 약간 편차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성적으로는 핸드메이드를 내가 샀구나 라는 부분. 근데 또 반대적인 것도 말씀드릴게요. 이런 알루미늄 파츠는 핸드메이드지만 여기 보시는 이 메쉬, 그러니까요. 프리미엄 메쉬, 네. 미국의 매트릭스사 메쉬인데 네. 이 매트릭스사 메쉬는 의자계 샤넬이라고 알려져 있는 허머밀러의 에어로운 의자가 있어요. 네네. 가장 최고의 의자고 저희도 판매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 모델이 이제 미국의 매트릭스사 메쉬를 쓰고 있는데 네. 저희 것도 동일하게 미국 매트릭스사 메쉬를 이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아름답기도 하고 강도도 아주 네, 맞습니다. 탄성이 있겠죠. 굉장히 좋게 네. 설계되어 있고요. 이 메쉬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메쉬 의자들은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등받이만 메쉬인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진정한 메쉬라고 하면은 이렇게 좌석까지 전부 다 풀 메쉬로 되어 있는 걸 메쉬 의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메쉬는 이 의자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끔 이런 소프트함, 그 쿠셔닝들이 독립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에르고 휴먼 V2 같은 경우에는 이 에르고 휴먼에 맞게끔 이 쿠션 셋업이 다 마무리가 된 이런 메쉬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핸드메이드는 사람이 했지만은 좀 다른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이 메쉬를 이 프레임에다 낀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겠네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7에서 8cm 정도를 늘린 상태에서 이 프레임 안에다가 이 메쉬를 껴지게 되는데 사실 사람 힘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지구라 그래서 뭐 이렇게 공장 시설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쉽게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속도가 느리겠죠. 네. 에르고 휴먼 같은 경우는 이 전 공정을 로봇으로 합니다. 로봇이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공정 다 로봇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건 저희가 마케팅 포인트로 쓰고도 있는 부분이고 가장 균일한 쿠셔닝을 제공해주고 완성도를 높게 만들어준다는 부분을 좀 자랑스럽게 저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그 의자라는 그 개념을 바꿔주셨는데 네, 이게 대를 물려서도 갈 수 있다. 네, 그렇죠. 그 예. 빈티지 상품으로 그죠? 네,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것 중에 네. 캐치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의 운영 철학과 모든 제품 시스템들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 부셔졌어. 네, 그럼 그거만 별도로 맞습니다.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저희 스미스 S3는 실제 오프라인 AS 센터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소비자들이 직접 들고 오셔서 수리를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심지어는 튜닝까지도 가능합니다. 튜닝까지.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네. 각 부위별 튜닝도 다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런 의자 롱라이프 워런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거를 단순히 보증이 아니라 오래 쓰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의자라는 거는 사람 몸에 익숙해지면 사실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소모성 부품이라는 건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런 부품들을 네. 교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소유자가 교체하고 싶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품성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품을 폐기하겠죠. 그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의자에 밑에 바퀴가 한두 개 없어져서 네, 의자를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뭐
이런 뭐 천이 찢어졌다거나 네. 아니면 프레임이 부러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물론 대부분 상품들이 10년 이상 쓸 수 있게끔 고강성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네. 사용자의 어떤 패턴이나 사용량에 따라서는 이 제품의 소모성 부품들은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품들은 저희는 다 에이스센터에서 판매나 이런 전문적인 교체 서비스를 그 부분만 다 해드리고 바꿀 있고요.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 인터뷰 말씀드렸죠. 제가 쓰고 있지만 이걸 잘 써서 부품 교체만 해서 내 아들에게 물려주자. 근데 네. 그때는 나의 감성까지 아빠가 여기서 어떤 꿈을 꿨어. 이 꿈을 너가 좀 같이 앉아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감성을 아들한테 선물을 해주고 내 친구한테 내 동료들한테 내 부모님에게 역으로 아니면 우리 와이프에게 누군가에게도 이거 내가 쓰던 선물을 잘 만들어 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의자는 버리지 마세요. 고쳐 쓰세요. 네. 이거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 한 회사가 있는데 저는 또 그 회사 또 저의 모티브, 이 사업의 모티브이기도 한데 네. 그게 바로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이제 그 의류 회사. 아, 네. 예,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게 버리지 말아라. 네. 고쳐서 쓰면 되지. 네. 계속 입을 수 있어. 저희도 버리지 마세요. 다 저희가 부품이 나올 거니까는 고쳐 쓰세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쓰세요. 이게 바로 저희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요즘 뭐 특히 뭐 앉으시는 네. 이제 그 기후 위기라든지 네. 그 환경 문제에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탄소 그것도 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리사이클을 쓰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ESG 경영이라고 말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그걸 먼저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이제 의도치 않게 이게 저희 개념에서 좀 있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도 이제 뭐, 몰랐어요. 네, 네. 그거는 그 이양희 사님 갖고 있는 네. 제품을 개발하면서 갖고는 기본적인 필라스피 네네. 그 철학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미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린가드라고 하는 이제 네. 친환경 교육에 다 이제 맞게끔 제작이 된 상품들이라서 네, 일정량 이상인 다 리사이클링 소재로 사용이 됐고요. 네, 또 폐기를 할 때는 또 일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리사이클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되는 소재로 또 전환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에르고 휴먼 같은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 90% 정도가 나중에 폐기가 됐을 경우에도 다시 재활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소재로 되어 있는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참 이 새로운 또 의자에 대한 또 개념을 또 정립하게 됐고 개인부터 제가 네. 말이 너무 많았죠. 아닙니다. 네. 이 방송을 아마 네. 보시는 분들은 의자가 저런 개념이었구나. 아마 대부분의 그 아마 들은 분들이 의자에 대해서 생각을 바꿀 겁니다. 맞습니다. 의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네. 이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네. 당 저부터도 이 의자 정말 중요하구나. 그 물론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지금 저희 회사에서 에이빙을 쓰는 그것도 이제 스미스 S3에서 지금 네. 우리 양 이사님께서 저희들 직원들 좀 편하게 일하시라고 지금 갖다 주셨는데 오늘 정말 뭐랄까요? 야, 새로운 어떤 세상. 야,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의자인데 야, 이게 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또 신천지를 경험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앞으로 그렇습니까? 이제 뭐 사업이 상당히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사님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뭐 중장기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스미스 S3가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들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대형 기업과는 조금 특색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예상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렇게 요즘 들어서는 온라인화된 사업이 많이 유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역으로 오프라인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왜냐면은 의자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체험형 상품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 기업과 함께 이제 국내 거점 여러 군데다가 저희 쪽에 이제 실제 리테일도 가능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조닝을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네.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에는 몇 개 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장기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떠한 회사의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단순하게 의자를 파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감히 이런 말을 해봅니다. 스미스 S3는 체어 솔루션 브랜드입니다. 체어 솔루션. 네. 네. 사실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네. 왜 그냥 가구를 팔지 무슨 뭐가 되냐. 근데
저희는 사실 이게 이 체어 솔루션이라는 거에는 되게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기업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데 이 솔루션이라는 거는 그 사람과 그 개인과 그 기업의 커스터마이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상담과 네. 그 회사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예산 아니면 구조, 영업 스타일, 그다음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을 이런 것들을 다 상담을 통해서 그 회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특화된 그런 구성들. 예를 들어서 에르고 휴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에이빙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만약 에이빙만의 의자를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은 에이빙의 색깔이 묻어나고 네. 또 우리 기자님들이 잠깐 와서 쉴 수 있게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거나 그렇게 뭔가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까지도 이제 맞춤 솔루션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지금 구축해 보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어 솔루션 센터라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이제 저희 이제 사옥이죠. 네. 그거를 이제 2025년까지는 한번 꼭 만들어 보자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네. 아직은 작지만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뭐 쇼룸 겸해서 지금 오피스도 지금 성남에 있죠? 아,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판교에 위치한 곳에 있고요. 이제 저희 주요 거래처와 이제 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IT 쪽 업체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판교 쪽에 저희 이제 쇼룸하고 이제 서비스 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재밌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원래 30분을 진행하는데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정말인가요? 이거 네. 많이 편집하셔야 네,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편집 없이 나갑니다. 저희들 네. 노컷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가 뭐 요즘에 그 대통령도 있고 뭐 농구 대통령도 있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그 스미스 S3의 양동희 이사님을 뵈니까 이거 의자 대통령 체어 프레지던트라는 그런 제가 닉네임을 좀 붙여야 되겠다. 혹시 나중에 명함을 과찬이십니다. 명함을 그 하실 때 네. 그 체어맨이 아니고 네. 체어 프레지던트로 해서 네. 의자 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좀 가지시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만약에 뭐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그 뭐 젊은 분들 또 저는 특히 후배들인데 제가 우리 양 이사님에 대한 그 뭔가를 좀 필라스피를 제가 대신 좀 전해드린다면 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현상을 다르게 보고 또 그걸 또 다르게 개념을 짚고 그걸 혁신을 해서 똑같은 의자지만 전혀 다른 의자를 만들어내는 네. 의자지만 의자가 아닌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우리 양 이사님의 그런 철학부터 시작해서 뭐랄까 뭐 엄청난 그런 노력이겠죠.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창업자들이 더 잘하시겠죠. 지금 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스미스 S3 갖고 있는 그런 철학인 그러면 이제 명품 의자를 만들겠다는 그 철학이 뭐 스페이셔, 그다음에 스프라이즈, 슈프림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S가 결합이 된 네. 그걸 장인 정신으로 풀어보겠다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미스 S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처럼 지금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그 우직하게 황소가 한 걸음씩 걷듯이 네. 앞으로 나가고 있고 뭐 의자가 그렇게 트렌디한 상품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예, 그걸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직립보행하고 있는 이상 즉 인간 세상이 살아있는 동안에 의자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네.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 그 인간의 프로덕트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의자의 어떤 중요성이랄까 또 중차대함을 오늘 또 양 이사님 또 설파해 주셔서 아마 이 방송을 본 분은 대부분 아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념을 달리 했을까. 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아쉽지만 또 다음에 준비하고 또 혹시 이 한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는 뭐 아쉬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이제 의자쟁이니까는 의자에 대해서 한 번만 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의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내 미래를 꿈꾸고 내일을 계획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비전을 뭔가 현실화시키는 이 모든 생각을 하는 곳이 지금 어디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의자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거는 바로 다 의자 위에서 생각해낸 것들이에요. 그러네요. 네. 네, 지금도 그러네요, 우리가. 네, 그렇죠. 의자 위에 앉아서 네.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했고, 네. 중요한 토픽을 우리가 교환했고, 앞으로 또 미래에 대한 설계도 했고요. 맞습니다. 엄청난 또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중요합니다. 아, 네. 정말 그렇군요. 이게 네. 이게 하나의 그 생산 기지가 됩니다, 그죠? 그럼요. 이게 그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공간이란 말도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집은 못 사도 네. 내 최소 공간인 의자를 살 수 있다. 네. 네. 근데 의자를 그냥 이제 사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의자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기 가치와 의미와 또 자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가장 몸에 적합한 그런 모델을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그 기업 모든 그 기업들의 그 상황을 판단해서 네. 그 팀은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이제 그건 아주 뭐 이 누구도 카피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체어 프레지던트 대한민국의 의자 대통령 우리 스미스 에스리의 양동현 기술이사님을 모시고 디지털 호소신을 가졌는데요. 오늘 아쉽지만 또 조만간 또 다음에 또 모시고 우리 양 이사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또 새로운 개념의 또 의자의 신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